특히 남자분들이 죽는다 그래야 운동을 시작하고 네. 그때부터 건강한 식단이 뭔지 찾으려고 해요. 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네. 이제 요즘은 고등학생도 뭐다 Yo, check it out. 뛰면서 들어봐 아님 걸으면서 들어봐 여지껏 궁금했잖아 어찌를 사는가 어찌 살면 배왕짜다고들 사는가 직접 쳐들어가 거치게 물어봐줄게 그들이 사는 얘기 혹은 다이어트 얘기 인터넷 공중 파이썬 뜻도 보지 못한 얘기 다소 반말 없더라도 오해들은 말아줘 Because you want reality Mix with all the beat. 반말 없는 라디오 죄송해요. 또 오세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형님. 아, 뭐 좀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얼굴만 봐서는 좀 그냥 하나로 얘기하면 진취적인 성격? 진취적인데 네. 네, 진취적인 성격이 딱 보이네요. 네. 되게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나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시는 거예요. 무슨 노력보다는 욕심? 약간? 아. 그러니까 자기 할 것에 대한 욕심? 아. 이제 그런 우와. 게 정말 잘 느껴져요. 보시네. 네. 네. 그런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전투력 있는 느낌 약간. 우와. 이제 그런 저도 군생활 오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겟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이제 좀 몰두하고 그런 아. 스타일이죠. 근데 끝장을 봐요. 네, 네. 그럴 것 아. 같아. 네. 네. 제가 그런 걸 좀 보는 걸 좋아해요. 아, 저기 저도 좀 봐주세요. 네, 지민 씨 잘해. 아, 제가 근데 모든 발상을 볼줄 모르죠. 이게 또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면 이게 또 잘 안 돼. 어느 날 문도 갑자기 그- 딱 터져 나와요. 혈액형 혹시 O형 아니신가요? 오영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왜 혈액형을? 네. 지민 씨는 좀 종잡기가 쉬운 스타일은 아니죠, 그죠? 첫눈에 딱 알 수 있는. 네, 제 생각에는 학창 시절에 친구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고 뭐 오. 그냥 그랬을 것 같은데 오.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맞아요. 되게 항상 뭐 알아요? 반장하시고. 뭐 알아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근데 좀 제가 지민 씨를 겪었을 때는 좀 그 첫 인상과 아니 저기요. 네. 라연 쌤 의견 안 궁금하고요. 네네. 성환 쌤 의견 네네. 궁금하다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네, 그런- 성격 좋아 보이세요, 되게. 네. 그게 낫지 요리 되게 않습니까? 잘하실 것 같아. 아, 아이 진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부터 성환 선수, 네, 성환 형님에게 스승님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 스승님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스승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 이렇게 많이 따르게 되었는지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울산에서 운동하다 보니까는 울산 쪽에는 이제 보디빌딩으로 어떤 큰 성적을 내신 선배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좀 보디빌딩에 대해서 잘 이렇게 좀 인프라도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냥 그런 상태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잡지 같은 거 보고 운동하다가 네. 울산에 있는 선배님 이제 문기호 선배님이라고 계신데 네. 이제 그분 지금 현역이신. 한 몇 년 쉬시다가 네. 올해 이제 클래식 부분으로 네. 아시아 선수권 출전하셔서 아. 이제 은메달 따시고 하셨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같은 소속 팀으로 이제 시합을 나가면서 네. 어떤 뭐랄까 제가 이제 이 운동을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네네. 대해서 아. 그 선배한테 좀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네. 좀 그분께서는 좀 주가 어떤 영양이나 휴식보다는 운동에 초점이 맞춰 있었고 그리고 보디빌딩의 어떤 인생에 대한 올인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느낌. 네네. 그분께서는 그렇게 또 하셨고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닮아가려고 이렇게 했었죠. 예. 너무 이제 뭐랄까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은 보디빌딩에 너무 흠뻑 빠져서 네네. 많은 것들을 이렇게 놓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그분 보면서 좀 많이 배웠었거든요. 사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보디빌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흠뻑 빠져서 살고 계시죠. 그죠? 그렇죠. 근데 네. 그분께서는 뭐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신다기보다는 네. 몸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제가 다 이제 자연스럽게 예, 닮아가는. 보면서 네.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네. 제가 그때 나이가 25에서 나이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네. 아 저렇게 하는 게 보기 좋구나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예.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네. 항상 욕심 내지 마라 네네. 이런
그런 걸 많이 이제 배웠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게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고 네, 그런 것도 그리고 있죠. 컨디션 네. 그리고 이제 인생이 사실 한 번뿐인 인생 맞아요. 올인을 하다 보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놓치게 될 것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면 이제 누구나 다 그 행복의 그 기준이 다 다르지만 네. 예, 좀 너무 빠져서 사는 것 같은 음. 정말 여행도 가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네. 좀 어떤 그 소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놓고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 운동이라는 거의 특성 자체가 일주일에 7번 하던 거를 좀 더 가까이 대세요. 하루를 못하면 네. 아니 이거를 통째로. 거기에서 불안감이 오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요소 때문에 많은 거를 그냥 다 희생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행사, 뭐 집안 행사나 네. 뭐 다 같이 모이는 식사, 뭐 술자리, 뭐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루에 2번, 그렇죠. 2번 아니, 하시죠. 저는 한 하세요? 번만 해요 지금. 아, 보통 보시면 진짜 하시는 분들은 2번을 하시더라고요. 시합 준비 중엔 또 그렇게 많이 하죠. 네, 근데 다. 그거를 매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운동인의 삶이 자체가 사실 너무 많은 걸 포기하지 맞아요. 않으면 네. 유지하기가 힘들고 네. 하루만 포기해도 그게 너무 불안해지니까 네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요령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령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요령이라면은 그게 평상시 관리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 관리하고 그냥 그게 바탕이 안 되면은 또 요령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늘 좀 대비하고 있는 거죠. 늘 음,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음식 관리하고 네. 평상시에 좀 관리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뭐랄까 자기도 막 서두르게 되고 아, 네. 대회 준비 중에 주변 사람들 힘들게도 하고 네. 그러니까 건강 관가하기도 하고. 네, 네. 너무 무리하고 이러니까 늘 관리하는 게 일단은 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늘 관리하면 늘 거기에 묶여 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결국에는 빠지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든. 뭐 네네네. 똑같아요, 네. 똑같고. 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좀 이거를 뭔가 이렇게 계속 네. 선생을 너무 오래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네. 아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그 부분 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네. 그걸 사실 인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대부분 이제 그런 거를 느껴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최면을 걸죠. 나는 하나를 위해서 나는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네. 이게 아름다운 거고 이게 인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러지 않으면 힘드니까. 네. 본인이. 근데 그거를 또 인정할 건 인정을 하시는 거구나. 네. 네, 그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래도 그럼에도 좋은 거죠. 네. 그럼에도.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대회 나가는 거는 어떤 네. 자기 활력소도 있는 것 같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년에 2번, 3번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네. 저도 지치고 가족도 네. 지치고 좀 네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그 균형을 이제 찾게 된 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피트니스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디빌더신데 네. 그 비결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나름의 어떠한 노하우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남들이 잘 때 네. 새벽 3시든 새벽 4시든 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다. 뭐 이런 비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서. 그 비결이 뭐 되게 거창한 건 아닌데 네. 제가 생각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누군가를 되게 따라하려고 잘 하진 않았거든요. 네. 따라하려고 하지 않고 저한테 항상 맞게끔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선수는 가슴 운동을 뭐 몇 시간 한다더라, 음. 뭐 몇십 세트를 한다더라 이러면은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문제고 네네네. 제가 이제 운동했을 때 느낌이 오는 선이라든지 그 네. 중량에서 그냥 제 스스로 거기서 이제 하나씩 맞춰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굉장히 너무 욕심내거나 무리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운동은 음식 조절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끄트머리 선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치가 있으면은 너무 처음부터 무리를 해버리고 이러면은 그 역치가 너무 올라가서 나중에 사실 발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또 자기 자신도 그 전에 했던 만큼 못하면은 그 뭐 양이 차지도 않고. 근데 그 부분을 좀 잘 조절하면서
몸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결국 뭐 이거죠. 이제 자기 여건에 맞게끔 자기 뭐 몸에 맞게끔 이렇게 운동했던 게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좀 뻔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어디서도 네.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죠. 네.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선수를 초반에 할 때 또 지금 선수를 이렇게 막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 선수라면은 뭐 운동 몇 시간 해야 되고 식이요법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떤 네. 철저하게 해야 되는 네네네. 그런 강박관념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좀 제 생각에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냥 차라리 다이어트 기간 더 길게 네, 잡아서 네네네. 자기 걸 찾아가야 돼요. 그냥 네. 조금씩 네. 조정해서. 근데 이거는 되게 일반인한테도 네. 같이 네. 일맥 상통하는 맞죠. 얘기인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방송은 일반인들이 더 많이 들으시는데 네. 일반인들은 이제 선수들은 뭐 하루에 2번 운동을 하고 뭐 무염식을 하고 네. 마지막에 뭐 수분 조절을 하고 이게 되게 먼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일반인인데 선수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어차피 다이어트를 하는 그거는 방법은 같더라고요. 네, 같죠. 그쵸.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지금 찾아서 한다는 네.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해 네. 주셨는데 일반인들도 사실 그 수많은 뭐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네. 그 성현쌤 하셨던 탄수화물 안 먹는 다이어트까지 그때 안 말리셨어요? 왜 안 말리셨어요? 제가 말렸어요. 제가 네, 네, 진짜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안 말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잘 그렇게까지 아. 하는지 잘. 그리고 그 성현이를 지도해 주시는 분께서 네. 뭐 저에게도 너무 큰 선배님이고 아.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입장이 간섭할 있었구나. 수가 없는. 네, 그쵸. 간섭하기 어려운데 네,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는 거를 보고 네. 제가 그냥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네네네. 당장 그만두라고. 아. 그러고 그 다음부터 안 했었죠. 음. 네. 근데 그 이후에 성현이가 다이어트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네. 무탄수에 몸이 길들여져 버려서.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현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일반인인 저희 여자들도 되게 여러 가지의 다이어트 경험들이 있어요. 뭐 운동을 웨이트를 어설프게 해서 입맛만 좋아져서 웨이트를 시작했는데 살이 더 쪘다거나 입맛 좋아지죠. 네,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침이 달어 웨이트를 네. 하면 약간 네.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서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건강한 돼지가 됐다거나 건강한 돼지. 아니면 뭐 네네.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네. 수분하고 수분만 엄청 빠지고 근육도 같이 빠져서 요요가 더 심하게 오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게 네. 그 근육과 수분이 같이 빠지면서 체중은 줄었는데 그 다음에 요요가 오는 걸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거. 그렇죠. 근데 선수분들도 그런 게 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너무 다른 선수들 따라 하다가 시합 초반에 이제 그나마 비시즌에 키워놨던 근육들도 다 네. 날려버리기도 하고 아, 좀 기량을 못 발휘하는 분들이 있죠. 예. 네. 근데 자기한테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 하고 그때 제가 한 27쯤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27인데 10년 더 해야 되는데 시합 준비할 때마다 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어떻게 계속 하지라는 너무 겁이 좀 힘들었구나. 나는 거예요. 예, 네. 계속 이거를 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네. 네. 지금은 젊으니까 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해부터 좀 고탄수 이제 탄수화물을 늘리는 식의 식단으로 저 죄송한데요. 궁금한 네. 거 있어요. 몸에 진짜 안 좋죠. 저탄수요? 예, 아무튼 탄수화물을 예, 되게 안 좋아요, 많이 별로. 줄이는 거. 예. 그 균형 자체가 그 뭐랄까 외국 어떤 이제 책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스포츠 종목별로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네. 대한 퍼센트를 이렇게 쭉 해놓은데 네. 어디에도 탄수화물이 50%가 넘지 않은 데는 잘 없어요. 대부분 다 50%가 넘어요. 네. 탄수화물의 네. 비율이. 맞아요. 예. 근데 대부분 보디빌딩 선수들 많이 하는 분들이 한 30%에서 40% 이렇게 네. 잡고 40%도 많이 잡은 거죠. 네, 후하게 그렇죠. 잡은 건데. 무탄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네, 40%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계기로 이제 제가 바꾸게 됐어요. 음. 고탄수로 바꾸게 되고. 아, 근데 어떤 계기로 바꾸셨어요? 그냥 그게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으신 거였어요? 그런 느낌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체전을 마치고 그때 제가 체급을 70으로 낮추려고 했었어요. 낮추려고 아. 했는데 결국 못 낮췄어요. 음. 거의 한 달 저도 그때 무탄수 비슷하게 했었는데 진짜 끝나고 제가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 온 거예요. 그 탄수화물 그럴 중독이 수밖에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왔는데
그게 이제 뭐 렙틴의 그 균형이 깨져서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겪어보니까는 TV 같은데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여성분들이 음식을 미친 듯이 많이 먹잖아요, 정말로.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밥을 먹고 그때는 제가 크림빵에 꽂혀가지고 크림빵을 네. 밥을 일단 하루 6끼를 먹어요. 밥을 6끼를 먹으면 크림빵 나왔다. 크림빵을 밥 먹고 무조건 6개를 먹어야 돼요. 6개요? 한 번에 안 6개. 느끼했어요? 계속 들어가요. 와. 그리고 3시간에서 2시간 반 뒤에 다시 밥을 먹어요. 네. 먹고 또 크림빵을 6개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뇌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서식장애가 온 거죠. 네. 네. 그러면 하루에 한 30개, 그쵸. 36개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빵집에 가면 크림빵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없어요. 가면 한 몇 군데 돌아야 돼요. 돌아서 그걸 다 쓸어 와야 돼요. 그거를 한 달을 지속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내가 크림빵에 얼마만큼 많이 꽂혀야 네. 빵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빵을 다 산 다음에 그걸 네. 들고 집에 와서 네. 그거를 먹고 싶을 때마다 시간마다 밥 식사 대신 먹은 것도 아니고 밥 다 먹고 먹어요. 간식으로 간식으로 그거를 먹기까지 그 행동을 옮기기까지는 정말 뇌가 망가진다. 내가 망가지니까 계속 배고파요. 네, 그러니까요. 계속 허하고 그러니까 이 저탄수화물과 무탄수화물의 네. 피해를 네, 확실히 그쵸. 보신 거죠, 성한쌤도. 그걸 경험을 직접 네.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건 아니구나. 제가 사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근데 체급도 못 낮추고 75로 나갔는데 4등을 했어요. 메달도 못 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때 제가 서울에 올라오게 됐었거든요. 네. 이제 올라와서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좀 손을 놔야겠다. 좀 트레이너로서 좀 네. 역량을 발휘하고 네. 선수로서는 아직 젊으니까 그냥 한 다리 걸치고 있는 걸로 네. 해야겠다. 네. 대신에 내가 트레이너 활동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이제 관리를 하자.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탄수화물 중독 이후에 이제 음식 관리를 집에서 하기 시작했죠. 한 연말부터 해서. 그러면 그 네. 탄수화물 폭식이 어느 정도였어요, 기간이? 한 달인데 계속 갈 것 같았는데 제가 그냥 끊어버린 거죠. 바로 서울 올라가고 뭔가 못 먹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그때 교육 같은 거 들으면서 도시락을 싸다니는 습관을 이제 네. 다시 찾은 거였죠. 어떤 다른 포인트를 찾으셔서 이제 그걸 중단하게 네. 되셨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1년간 음식 조절을 하고 미리 이렇게 약간 고탄수로 해서 다이어트 식단을 꾸준히 유지했는데 네. 제가 서울 올라가고 그때부터 제가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오히려 그때부터 그 다음에 다시 제가 메달을 따고 네.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코리아 1등도 하고 네. 그냥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난 서울 가서 선수는 네. 이제 조금 손을 놓고 네. 트레이너가 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려 더 잘 된 이렇게 거죠. 그것도. 선수로서 기량이 많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되게 좀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길을 네. 찾았죠.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일반인이지만 그 탄수화물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네. 근데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들죠. 예.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원래 들던 중량만큼 절반도 못 들겠고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단기적이죠. 만큼, 네. 필요한 만큼 먹고 이제 더 힘을 늘리고 근육을 늘리려면은 이제 운동이 돼야 되는데 네. 운동도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이런 대선수도 경험했다는 게 진짜 네, 그렇죠. 일반인이나 네. 선수나 다이어트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큰 거 얻어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선수도 못 한다고요, 못 탄수화물. 지금도 탄수화물 안 드시고 네, 계시는 분들이 하면 안 있을 거예요. 체중 안 된다고요. 내려간다고. 밥 드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다이어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이 가장 훌륭한 식단이다. 네. 예. 그 말은 정말 틀림없는 말인 것 같아요. 되게 그럼 중요하죠. 고탄수화물 식단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큰 성적을 내신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근데 그것 또한 이제 아까 성환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죠. 뭐 자기한테 맞는 게 가장 좋은 거다. 네, 지금 맞아요. 이제 네. 형님께서 말씀하신 식단이 옳다라는 게 아니고 네. 나한테는 이게 맞았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뭐 빛을 발할 수 있었다. 네. 뭐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잘 찾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계속 그런 류의 식단으로 계속 쭉 진행하세요? 그렇죠. 이제 시합 정말 막바지만 네.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이는 편이고 그 기간을 짧게 잡는 편이죠, 되게. 아. 네. 그 이외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전 다이어트 할 때도 거의 밥 한 공기 가까이 이렇게 먹거든요. 아, 제가 성현이 이제 지도할 때도
그때도 그렇게 이제 항상 밥을 알려줬는데 넣게끔. 네. 성현이가 이거 좀 약간 의아해하면서 네.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안 믿더라고요. 약간. 네. 근데 계속 몸이 나오니까 네. 한 중반부 넘어가면서는 이제 다 네. 믿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가끔 제가 한 번씩 성현이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살이 안 빠진다고 하면 제가 오히려 밤에 네. 고구마를 한 600g 먹고 자라 네. 하면은 그 다음날 빠져 있어요. 네. 네. 아 진짜요? 네. 되게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저 지금 되게 네. 신선한 충격이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체중이 안 떨어질 때는 오히려 대사를 좀 늘려줄 수 있고 혹은 너무 몸에서 부족한 영양분을 좀 채워주게 되면은 네. 몸에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안 놓으려고 잡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탁 놓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 다이어트에 대한 지표가 취침 전에 좀 오늘 부족하게 본 것 네. 같은데 조금 허한데 네. 그 느낌 있으면 정말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냥 자기 전에 든든해요 뭔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좀 먹었구나. 그리고 몸에서 바로 반응이 나와요. 예, 오늘 너무 배고픈데 네. 잠 못 자겠는데 네. 그건 진짜 부족한 거예요. 아. 그럴 때는 사람들은 이제 계란 같은 거 조금 먹고 네. 네. 우유 한 잔 먹고 이렇게 네. 자려고 네. 하는데 그게 아니고 탄수화물을. 그럴 때 오히려 탄수화물을 네. 먹어야 돼요. 아. 당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리가 새로운 있네요. 정보다. 네. 네, 그러면 알고 보면 칼로리가 중요한 건데 고구마 하나만 먹어도 네. 한 150칼로리만 네. 먹어도 혈당이 안정화돼서 이제 잠이 네. 오는 건데 우유 한 잔 먹고 아직 배가 안 차는 것 같은데 맞아요. 계속 탐닉하게 돼요. 뭐 네. 계란 조금 먹고 네. 뭐 좀 먹고 단백질만 먹지만 네. 결국 500칼로리, 600칼로리 먹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면 아, 그러면 이제 안 빠지는 것도 다음날. 그러니까요. 저도 이 음식을 계속 개발하고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정말 칼로리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정말 웃긴 거죠. 그거를 네. 숫자로 매긴다라는 것 네. 자체가. 물론 근데 참고할 그거를- 사항은 되지만 일반인들한테 그 전문인 분들이 정말 많이 교육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칼로리는 진짜 생각하지 마라. 아예 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요즘 들어서 더 이제 저한테 각인이 되는 게 뭐냐면 뭐 그런 흔한 말들 있죠. 뭐 열량은 신경 쓰지 마라. 네. 허리둘레에 집중해라. 근데 일반인은 네. 그게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이거 웬만한 언변과 이론으로는 설득하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느끼게 네. 하기까지 일반인한테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또 네, 일반인 분들은 선수분들처럼 자기 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몸에 관심을 좀 길게 네. 가져라. 이제 이런 말이 적어도 내 몸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3개월 이상. 이 정도면 나는 살이 좀 쪘다라는 네. 것 정도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나한테 몸의 반응은 이렇게 일어나더라 정도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네. 돼요. 예. 그 정도만 되면은 뭐 자기 맞아요.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탄수화물 있으세요? 특별히 좋아하는 탄수화물은 저는 주로 밥을 좀 많이 먹는 편이고요. 어떤 밥? 밥 중에서도 뭐 흰쌀밥. 이제 흰쌀밥 흑미밥. 이제 흰쌀밥하고 잡곡으로 저는 율무 넣는 것도 좀 좋아하고요. 아 율무는 약간 되게 곡류를 좀 좋아하시네. 다이어트 네. 식품이잖아요. 그리고 뭐 오트밀도 좋아하고 하는데 네. 정말 체중이 안 빠질 때는 오트밀만한 게 없고요. 아. 네, 정말 체중이 잘 안 빠질 어떤 때는 오트밀 드세요 그러면? 이제 물에 이제 불려서 뜨거운 물에 불려 먹는 오트밀. 네. 먹죠. 아 그냥 압착 오트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물만 넣어서 먹는. 네. 네. 오트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좀 급하게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늘 오트밀을 추천해요. 이 오트밀 이제 난리 나겠다. 오트밀 업자분들 그리고 네. 고구마 업자분들. 아 이거 대박 나네요. 포만감하고 네, 그 맞아요. 안에 단백질 양이랑 이런 네. 게 네. 조금 다른 탄수화물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성분표를 조사하면 네. 그 우리나라 말로 귀리거든요. 그렇죠. 그 귀리가 단백질이 곡류 중에 맞아요. 1등이에요. 네, 근데 네. 그 단백질 1등이 2등하고 엄청 차이가 맞아요. 나요. 성분표가. 네. 그냥 그 단백질 양은 압도적이죠 진짜. 네, 귀리가. 근데 그 식물성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중에는 네. 정말 탄수화물로 최고. 예, 섭취하면서 네, 네. 귀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음식 중에도 스틱류 중에 오트 스틱이 하나 음, 있거든요. 네. 네. 저도 좋아하는데 그러면 밥에 저는 귀리를 좀 많이 섞어 먹어요. 네,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톡톡 터지면서. 네 맞아요. 독독 터지죠. 그러면 성환 쌤은 그냥 밥을 좋아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탄수화물은. 네. 그렇죠. 뭐 고구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요. 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 방법에 따라서 GI 지수가 또 네, 달라져 네, 네. 버리기 네. 때문에 결국 그것도
자칫 잘못 조리해버리면은 네. 이게 예,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튀길까봐 아. 걱정이신 거죠. 마탕. 구운 게 사실 당도가 제일 높게 예, 느껴져서 근데 맛있잖아요. 그게 맛있는데 네. 결국 그것도 GI 지수가 높아져 버리니까 네. 특히 요즘 말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말린 것도 GI 지수가 높아버려서 네, 그냥 어, 쪄서 적당히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주식이 돼 버린다면은 이제 네. 아무래도 밥이나 그냥 오트밀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일반식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저는 큰 선수를 만날 때마다 느낀 건데 공통점이에요. 그냥 일반식 먹으세요. 네, 이거예요. 다들 하는 얘기죠. 네, 다들. 일반식을 그냥 드셔야 돼요. 그냥 이것인 네, 거예요. 이거 네. 답인 것 같아요. 네. 네. 일반식 드세요. 네. 여러분들 일반식 드세요. 일반식에 막 햄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네, 건강한 식단으로 해서. 아 일반식 중요한 드시면 얘기예요. 네, 건강한 잘 모르는 식단. 사람은 네. 일반식 드세요. 일반식 그러면 먹으라며 이러면서 막 순두부찌개 막 비벼가지고 쌀밥에 네. 스팸 구워서 네, 먹어도 스팸 되는지 구워서 아시는 얹어서. 거예요? 아, 그거 진짜 맛있죠.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대회 뭐 열중하고 있는 대회 있으세요? 네, 이제 이번 주부터 네. 뭐 반 다이어트 이래 들어가는데 이제 네. 전국체전 전국체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형님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유력하잖아요. 아직도. 네. 아, 근데 본인은 저는 그렇게 느끼진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네. 시합 때 그날 컨디션이나 이 모든 게 따로 줘야 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전 때 제가 모든 그런 계획들이 다 잘 맞아 떨어져서 네. 저 스스로도 올해는 뭐 몇 등을 하든 일단 몸은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도 만들어 봐야 이제. 요즘 제가 되게 느낀 건데요. 네. 대회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참가하시는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반인도 이제 막 대회 많이 나가시려고 네. 하시고 맞아요. 또 트레이너분들도 일반인들이 대회 많이 나가면 이제 레슨을 많이 받으시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끌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음, 막 이제 분위기가 피트니스 쪽이 이제 점점 맞아요. 더 확산되고 네. 패션 쪽에 있는 제 고객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잡지에 네. 거의 이제 3분의 1이 그냥 패션 잡지인데 네. 이런 멋을 잡지가 아니고요. 네, 3분의 1이 넘어섰대요. 네. 패션 잡지인데 다들 옷을 벗고 있고 그렇죠. 네, 몸짱의 이런 네. 모습들을 보이는. 이제 이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일반인들한테 좀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스타적인 거를 꿈꾸는 뭐 선수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저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또 그러지 않으면 또 힘들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이제 부추기게도 되고 일반인들도 그거를 같이 꿈꾸게 되면서 네. 참가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머슬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부분에 수혜를 입는 것 같아요, 되게. 네. 가장 지금 요즘 잘 되고 있죠. 네. 그쪽이. 네. 저는 이제 한편으로 반가운 점은 그 전에 추구하던 그런 네. 마른 비만적인 몸이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건강하고 엉덩이도 이제 이렇게 업되고 맞아요. 이제 여자는 이제 라인을 중시하게 되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그렇죠. 근력 운동을 해야 하는 다이어트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더 붐이 되니까 여자들이 더 건강해지는 건 좋은데 네. 일반인들까지 막 이렇게 대회에 나가게 되는 만 이런 분위기는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네, 맞아요. 그 과해지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한계에 네.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회 자체가. 그렇죠. 네, 그 수분 조절까지 네, 맞아요. 그 티도 나왔어요. 티에 저는 지금 수분 네. 조절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말 걸지 써 있는, 말아주세요. 네, 이게 써 SNS 상에서 있는- 돌고 있는 티셔츠인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재밌는 티셔츠가 생겨났더라고요. 그게 마치 예전에 마라톤 붐이 일었던 것처럼 네네. 아, 이게 맞아요. 마라톤 같은 게 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인데 프로와 아마추어가 굉장히 잘 접해 있는 네. 그런 스포츠거든요. 보디빌딩도 좀 지금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음. 특히나 머슬매니아 뭐 대한 보디빌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종목이 네. 이제 조금 좀 근육이 적당해도 되는 그런 네. 종목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 분들이 딱 참여하기 좋은 네. 시합이 많이 있죠. 맞아요. 또 무대라는 게 저도 그래서 이 직업을 하고 있지만 무대라는 게 서보면 중독성이 있어요, 굉장히. 네, 맞아요. 매력 있고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볼 네. 만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예. 근데 그러면서 좀 그 보디빌더 그 프로분들이 있잖아요. 네. 프로분들이 봤을 때 좀 아유 이것들이 뭐 하나 뭐 이런 시선들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개나 소나 다 네, 나오네. 다 하네. 이 이럴 수도 숭고한 있을 것 같아요. 보디빌딩을 글쎄 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 네.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저는 제가 좀 성격이 그냥 유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바나 머슬매니아나 네. 이런 게 나오고 거기서 또 우승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제가 생각해서는 그분들이 엔터테인먼트로 가서 어떤 TV나 네. 영상 매체에 이렇게 비춰지는 게 맞고 대한 보디빌딩 협회 선수들은 그냥 전국체전 나가서 네. 그냥 거기서 월급 받고 그게 맞아요. 맞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체전 나오시는 선배나 이제 후배분들이 이제 뭐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또 빛을 보고 하는 선수들을 보고 좀 배합할 수도 있고 좀 질투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길이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길이 달라서 이거 뭐 무시할 것도 없는 거구나. 아예 그 길이 다르기 때문에. 길이 다르죠. 예. 네. 어차피 그거를 선택하고 그 사람들도 갔을 거고 네네. 뭐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되게 일반인들도 이 성환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려면 좀 TV를 좀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네. 성환쌤이랑 맞아요. 네. 얘기하니까 사실 이런 격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포근하고 좀 편안한 인상이 만들어지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되게 안심하면서 네. 다이어트 할 수 있게 도와주실 네, 것 맞아요.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레슨 받으신 분들도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지금 많이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근데 너무 풀어놓고 이렇게 좀 네. 요구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다이어트는 항상 장기적으로 잡고 이렇게 아, 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항상 너무 이제 이걸 먹어도 되냐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제 뒤에 가서는 좋아하시죠. 뒤쪽에 네. 가서는 아. 몸이 나오니까 네. 뭐 안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아카데미나 이런 거 좀 네. 해서 하셔서 일반인도 이렇게 네. 가까이에서 그렇죠. 접할 수 있게 좀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네. 뭐 그거는 뭐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 네. 하겠죠. 네. 오케이 좀 쉬었다가 네. 바로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또 입맛이 지방을 좋아하는 입맛이에요. 그건 내 몸에 필요해서 그런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몸을 쏘비는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냥 이틀 다이어트 하고 한 3일째 좀 먹어야 돼요. 그래도 조금씩 좀 빼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 나면 네. 2, 3일 몸이 부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이어트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붓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몸이 이제 뭔가 안정감이 있죠. 네. 그리고 2, 3일 지나면 수분이 빠지면서 또 허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또 먹고. 근데 그때 음식 선택을 잘해야 되죠. 근데 약간 부을 정도 먹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형님 같은 레슨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체중이 쭉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빠지다가 조금 갔다, 조금 빠지다가 조금 갔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방법이랑 그리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찾는 것도 좋고 아니면 늘 같은 패턴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던 음식들은 원래 체질에 되게 맞는 것만 아니면은 네. 부정생겨요. 네. 늘 들어온 패턴에 네. 음식이 들어오면 그게 나중에 칼로리를 조금 늘려도 잘 안 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디빌딩 식단으로 네. 벌크업 하려고 아무리 먹어도 잘 안 쪄요. 보디빌딩 식단에 고구마 닭가슴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4,000 칼로리 먹어요. 잘 안 쪄요. 절대. 절대 안 쪄요. 맞아요. 수분만 좀 찾다가 빠지지. 네. 그러니까 음식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두고 그리고 몸을 붓게 하는 자기만의 어떤 로딩되는 네. 이제 음식원을 하나 찾고 그렇게 가야죠. 그러다 마지막에 일주일에 2주만 참고 쫙 빼버리는 거예요. 저 사실은 8월에 그 작업실에서 좀 촬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8월 20일인데 시간 좀 남았네요. 네, 그때까지 좀 제가 좀 빼야 돼서 이제 조금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한 10kg를 여기서 10kg 정도는 감량해야지
사진 찍었을 때좀 10kg. 네. 웨이트는 거의 매일 해요. 저는 하루에 2번도 하고 싶어요. 또 좋아해서. 2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혈압이 낮아서 그런지 아침에 웨이트를 하면은 그 하루 종일 힘들더라고요. 저혈압이죠. 저혈압은 저혈압. 아침에 무조건 염분이 들어가야 돼요. 눈 뜨면은 네. 스푼을 소금을 먹어버리도 괜찮고요. 짭짤한 음식하고 밥 먹어도 네. 소금하고 약간의 카페인이 들어가야 같이. 맞아요. 저혈압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저혈압이고. 저혈압일수록 약간 고탄수에 염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2시 전에 웨이트 해버리면 하루 종일 맥을 못 쳐가지고 오후 운동을 2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 3시만 넘어가면 막 힘이 나요. 그래서 3시 운동하고 9시 운동하고 이래도 네, 괜찮죠. 그런 패턴이.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훈 선수 저혈압이래요. 지금 계속 녹음되어 있어요. 되게 동질감을 지금 느낀다. 이야기했던 거 다 그래요? 녹음됐어요. 네. 네. 이런 거 건져야죠. 아, 성현 형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이미 인지도가 지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피트니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모르는 분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활동이나 이런 대외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콘텐츠도 사실 많지가 않아. 유튜브도 네, 영상이 다른 유명하신 분들에 비해서 적고, 아, 그리고 이거 진짜 검색도 내가 많이 안 궁금했던 되고. 거다. 네. 그러한 사실 소신이 있는지. 그런 스타 선수하고는 이미지가 아예 다르세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더 유명해. 네. 그리고 뭐 조명을 그러게요. 해야 전 이런 네. 의도가 있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25살 때부터 이제 울산 대표 선수가 되었고, 제가 계기가 있어요. 이제 첫 체전을 나갔는데 나가서 제가 바로 메달을 땄어요. 동메달을 따고, 그러면서 조용했어요. 뭐 저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선배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쭉 이슈가 된 거예요. 30대 한 중반 정도 돼야 네. 이렇게 메달권에 진입이 되는데 25에 제가 전국대 처음 나가자마자 네. 동메달 따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저도 되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조심하고 이제 지냈고, 저 나름대로 선을 그어둔 거는 내가 한 35, 그러니까 30 한 중반쯤 되었을 때부터 조금 뭐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덜 눈치 아닌 눈치?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3부터 조금씩 이렇게 활동을 해야겠다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작년까지 제가 울산에 있었던 거고. 아. 또 뭐 국제대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국제대회 가도 늘 저는 막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저는 좀 늘 좀 맞아. 은근히 이제 주눅이 들어요. 네. 이게 지금 이러신 되게 겸손하신 태도가 네. 그 처음에 선수 생활 하실 때부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약간 그런 상황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제 스스로가 뭐 성적만 나왔다 뿐이지 제가 생각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네. 막 부족한 게 많다고 되게 느꼈었거든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운도 운이지만은 뭐, 네, 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무슨 운이 좋아요. 진짜 다 좋으니까 지금 하는 거지. 하여튼 네, 죄송해요. 네. 하여튼 조심스러웠어요. 조심스럽고 네, 그러니까, 네. 미움 받기 싫었고 그냥. 맞아. 네. 그게 좀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되게 네. 입장이 공교롭다고 하는 표현이 딱 맞았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나이는 어린데 후배고 1등은 했는데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 앞에 있는데 맘 놓고 기분 좋을 네, 수도 맘 없고, 놓고 막 나 기분 뽐낼 막 수 없고. 네, 그럴 맞아요. 수도 그런 없고, 것도 좀 있고, 네. 또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네. 없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서는 한 20대 중반 후반부터 계속 뭐 이렇게 활동을 좀 해봐라 이렇게 부추겨도 네. 안 했죠. 제가 그냥 안 하고. 근데 얼떨결에 이제 5년 전에 이제 몬스터짐하고 알게 되면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명분이 있으니까는 네. 이제 그런 부분만 제가 활동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올해부터는 시작하는
브랜딩. 조금씩 해야지. 네, 개인 브랜딩. 아니 뭐 네. 브랜딩이라기보다는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네. 나중에 그래도 후회는 하기 싫으니까요. 아, 네. 그때 그래도 하고 싶은 건 해봤어야 되는데 네. 라는 거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조금 좀 생각해둔 건 있어요. 이렇게. 예.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떠한 노력들을 하실 건지. 본인을 알리기 위한 뭐 이런. 뭐 일단 원래 지금 페이스북 그렇게 그- 안 네.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를 네. 주 몇 회씩 이제 올리려고 계획은 했었고요. 계획은 했었고요. 별로 네. 안 아, 일이 좋아하시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 일이 별로 안 많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것도 잘안 돼요. 안 되고. 컴퓨터도 별로 안 하시죠? 이게 자기가 재밌어야지 네. 이거를 자꾸 네. 할 수 네, 있는데 소질이 없으신 거야. 스타 선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르고. 아, 근데 저는 스타 SNS도 선수는 안 아니에요. 하시고. 스타 그러니까요. 선수는 아니고. 아니라고요. 정상하세요. 아니라고요. 선수는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에. 스타 선수 이미지하고 완전히 상반되시고요. 그 어떤 매스컴에도 되게 많이 안 나오셨는데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따르고 네. SNS도 안 하는데 그 왠지 선수들의 마음속에는 다 김성환 선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되게 아, 좋게 봐주셨네요. 네 그런 이미지세요. 네, 그게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설레발이 없으신 거예요. 성환 아, 선수.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욕 듣는 걸 진짜 싫어해요. 아. 누구한테 욕 듣는 걸 싫어해서 아 그거 진짜 저 마음 많이 다치는 성격이라서 네. 아,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행동을 했을 때 네. 잘못 비춰질 수가 있더라고요. 네. 되게 그래서 뭐 항상 좀 조심하고 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뭐랄까 이런 성현이는 같은 이제 이런 쪽 계통이 있지만은 또 단체가 다르잖아요. 네. 사실 제가 같은 선수들끼리의 친분이 되게 폭넓지가 못해요. 그냥 친한 분들만 친하고 네. 그게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조심하는 거죠. 하셨어요. 네. And then someday you'd leave me for 사람 보는 눈이 장난 아니에요. 너무 탁월하고 날카로워요. 네.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눈, 정말 탐나. 이 정도면 돗자리 깔아야지. 그래서인지 성환 형님 주변엔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나 봐요. 존경받을 수밖에요.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정상급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가르침을 줬던 분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매사에 임하시더라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지긋지긋한데 간만에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바로 이 점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네, 1등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요. 바로 이 점들이 제가 생각하는 김성환 선수가 큰 선수다라고 인정받는 이유들입니다. 앞으로 에피소드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100% 공감하실 겁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crazy. 좋아요 눌러주세요.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 세요 오! 세요 오! 세요 오! 세요 오! 세요 오! 세요 오!